네, 북한이 모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분위기 띄우게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란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전문가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제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와 면담 등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이끌어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내 발언이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어떠한 핵 개발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막 불안감이 막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 원치 않는다 하는 얘기도 여러 번 강조했고요. 지금은 이란이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북한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란하고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 이번 방문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란 방문에서 경제 효과 외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소위 이란 핵 모델 북한에 적용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한계점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이란이라는 국가는 사실 뭐 땅덩어리는 북한보다 네. 한 2만 평방킬로 크지만 네. 인구가 8천만이 넘고 네. 이란의 GNP가 우리하고 같습니다. 엄청나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나라예요. 물론 개인 소득은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우리는 5천만이니까. 그런 이란의 자기들 소위 말하는 정부 수입의 70%가 오일이에요. 네, 의원님 이란 핵 모델 북한에 적용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런 겁니까? 다시 시작할까요? 예. 북한과 이란의 땅덩어리는 한 2만 킬로, 네. 평방킬로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란이 더 크지만 뭐 인구는 거의 북한의 4배나 됩니다. 8,100만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데 한 3가지 한계점이 첫째는 뭐냐면 이란은 그 국가 소득의 한 70%가 이 네. 오일만이에요. 근데 북한은 뭐 이란의 연 GNP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조 한 3천 달러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중에 이런데 북한의 경우는 연간 GNP가 50조야, 50조 달러. 네. 50조 달러예요. 비교할 50조. 수 없네요. 예. 참 50억이에요, 50억. 거기에 북한의 대외 무역 크기가 비중이 7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밖에서 쪼온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자력갱생 경제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이란에는 왜 또 효과가 있었냐? 돈의 양도 크지만 미국이 직접적으로 세컨다리 보이콧을 적용을 바로 했습니다. 세컨다리 보이콧이 뭐냐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이란에게 무조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거래국에 대해서 그 달러의 효과로서 달러를 무기로서 제재를 가하거나 막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유엔 제재 결의도 세컨다리 보이콧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미국 행정 명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애국법을 적용해가 하는 거니까 한계가 굉장히 있으니까 그걸 수평으로 비교하는 건 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자력갱생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항상 우려가 나오는 게 이제 핵실험 우려인데 네. 모레 이제 노동당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번 방송에 나와서 내일쯤이나 아니면 한 10일쯤 가능하지 않을까. 10일이면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추정한 게 기자단을 부른 게 3일에서 10일 아니면 5일에서 12일 하니까 그렇다라고 그때 했는데 노동당 대회를 하면서 발표할 그 내용에 이번에
통일 정책이 만약에 들어가거나 예. 아니면 북한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다면은 아니 6일날 공식적인 핵 보유국 선언하는데 6일날 핵 실험회가 별로 신통찮은 결과가 나오면 무수단도 실패하고 뭐도 실패했는데 그 스타일 꾸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일의 가능성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네. 다음 주에는 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지금 북한의 패턴이 뭐냐 하면은 무수단이나 SLBM을 왜 자꾸 쏘아 올리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고체 연료 엔진 개발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액체 연료 엔진으로 하면 날아가는 것도 더 잘 날아가고 속도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한번 점화하고 네. 나면 속도 조절이 안 되는데 고체 연료는 소위 말하는 연료를 주유하는 걸 위성에 일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발사하는 명령만 딱 떨어지면은 네. 한 뭐 수학적으로는 단순 수학적으로는 15초 만에 발사가 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은닉성 면에서는 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SLBM은 잠수함이니까 은닉성이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체 엔진이 아니면은 상당히 또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네. 지금 미사일의 고체 엔진 개발에 아주 집중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핵을 실험을 하는 것은 약간 뒤로 먼저 이거부터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지금 3월 2일부터 5월 4일 현재까지 3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 유엔 제재 결의 발표 날인데 예. 그 이후에 8차례나 북한이 다종다양의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예. 근데도 실패를 한 서너 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스타일 구겼는데도 그걸 먼저 시도를 할까? 아니면 또 핵을 먼저 그 중간에 이쪽 스타일 구겼으니 이걸 한번 해볼까 고려는 하는데 하여튼 5월 10일쯤으로 제가 보는 이유는 첫째 이제 뭐 주말에는 안 한다. 외국 언론을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예. 가급적 12시 전에 한다. 그것도 언론의 문제, 또 기후의 문제. 이래서 10일쯤 기자들을 12일까지 이스락하는 거에 10일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지금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미루는 거죠. 거죠. 네, 네. 분명히 합니다. 5차 핵실험은 무조건 합니다. 그러나 그걸 뭐 10달 후에 할지 일주일 후에 할지 3일 후에 할지 그거는 김정은 머릿속에 들은 거니까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네. 택일만 남았다. 그 말씀이시죠? 계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만약에 핵실험을 안 한 좀 늦춘다 그러면은 이게 노동당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남, 대미, 유화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그건 가능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핵실험을 안 해도 예. 2012년 4월 북한 헌법 개정하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 두서너 달 수도 없이 지금 발사하고 실험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 주민들이 그거 한 번 더 쏜다고 사실 핵 보유국이 되고 그거 안 쏜다고 핵 보유국 안 된다라는 거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그거에 그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핵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저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통일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내일 김정은의 네네네. 육성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예. 통일 정책, 핵 그다음에 보유국, 그다음에 자기의 정체성, 그다음에 뭐 아까 다른 거 뭐 공화국 영웅이나 뭐 어쨌든 자기의 새로운 호칭을 하나 할 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독자적인 호칭이 없어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통일 정책이 나올 때에 이 핵을 터뜨려 가지고 플러스가 안 되니까 좀 맞지가 않죠. 예, 예. 그래서 그렇지 우리에 대한 유화 정책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저희로서는 연휴 기간이죠. 연휴 네. 기간에는 북한이 핵을 실험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김정은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더 이거 6일날 초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안 쏜다면 네. 6일날 메시지를 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대충 점칠 수 있죠. 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전망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버지와 지금 다른 이때까지 네. 김정일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김정은 체제로 가기 위한 거니까 틀림없이 자기에 대한 새로운 네. 호칭을 하나 찾을지도 그러니까 모른다. 아까 말씀하신 공화국 영웅 칭호. 그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조직을 좀 젊은 세대로 바꿀 네. 가능성. 왜냐하면 이번에 그게 참가하는 사람을 전부 개인 신상 조사를 하면 60살 이상은 한 사람도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젊은 층으로 확 왔다 친 거네. 그러니까 60살 이상은 당 대회도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번에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에서 뭐 이제 70일 전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지어짜기로 막 네. 강하게 했는데 네.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그런 가능성이 70일 없겠습니까? 전투는 뭐 꼭 70일 전투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한 번씩 쥐어짜지만 4월
3월 23일부터 시작했죠. 예. 해가지고 뭐 전번엔 70일 전투하는 거 보니까 저쪽에 평안북도 어디 재봉틀 가지고 무슨 이 옷 만드는 공장에 앉은 여자분들이 전부 다 전투복을 입고 앉아 그걸 예.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이러니까 우리 수령 동지를 호위하기 위해서래요. 네. 그러나 야 김정은이 과연 겁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5월 2일 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그런 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배당된 이 국가에 내야 될 공산당에 저 소위 말하는 노동당에 내야 될 예. 돈의 액수라든가 뭐 또 이 전투한다고 70일 전투한다고 사실 제일 심각한 건 북한 주민들한테 심각한 건 장마당이 거의 다 멈춰버렸잖아요. 먹거리가 예, 먹거리 아니라 그것 가지고 진짜 푼돈 그렇죠. 장사는 왔다 갔다 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로 불만이 꽤 많죠. 이번에 몸은 지치고 예. 돈은 내놓으라 하고 실질적으로 가까운 먹거리 해결할 장도 다 쳐지고 이 당대회가 저희는 좀 생소한데 이게 보니까 36년 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7차니까 6차 당대회가 예, 80년대에 있었던 건데 80년.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죠. 정권 때인데 이렇게 텀을 6차 많이 당대회는 80년, 예, 이렇게 1980년. 텀을 많이 둔 이유는 어떻게 또 했어요?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민의 생활에 발전이 없으면 내가 당대회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집권하고 난 뒤에 94년 네. 앵커님 94년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3년상 한다고 3년 동안 낯짝도 안 내밀 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가뭄, 홍수, 심지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제 뭐 여러 기관에서 관련 기관에서 거의 300만까지 아사됐다고 하는데 여기 무슨 당대회를 합니까? 그리고 난데 허우적거리다 겨우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도움 좀 받아가 입에 풀칠할 정도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만큼 경제 수준이 안 되니까 당대회를 할 소위 명분이 없는 거죠. 경제적 명분이 안 된다. 네, 경제뿐만 예. 아니라 인민들에게 생활에 총화라는 게 뭐냐? 작년에 했는 것을 성공적이다라는 걸 자평하고 네. 내년에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세워가 그걸 가지고 당원들이 전부 앉아 지지해주는 뭐 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 총화거든요. 토론장이 아닙니다. 아니, 다 짜여진 각본에 이거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과가 없다는 거죠. 못하는 예.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그러면 성과가 있어서 하냐? 그것보다는 이제는 김정일의 아들이 아닌 김정은,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으로서의 자기의 독립적인 위상 정립과 그다음에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뭐 유일 영도 체제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경제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를 부각할 수 없다면 핵이라든지 소위 이제 핵 네. 경진 노선이라든지 네. 핵 경제 네.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볼수 말씀드렸잖아요. 있겠죠. 또 예. 노동당에서 뭘 할 거냐 수도 없이 많지만 한 4가지를 얘기할 거다. 우리는 명실공히 핵과 핵 경제, 핵보유국이다. 예. 핵보유국이다. 그게 제일 네. 먼저 나올 거고 통일 정책을 6차 이 당대회에서 남북 소위 말하는 연방제로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워딩을 좀 바꿔가 우리한테 훨씬 더 평화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처럼 캐뮤플라지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제도적 통일이니 뭐니 이러면서 또 한번 제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자칫 우리가 아 평화적인 제스처구나. 우리하고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뭘 하려구나 오해하면 안 되죠. 예. 대남 메시지가 나오지만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 아, 그럼요. 예. 지금 김정은 제1비서가 9일째 보도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하루가 멀다고 네. 북한 매체에서 네, 보도를 해왔는데 네, 이게 네. 당대회랑 관련돼 있는 겁니까? 당대회도 관련돼 있고 무수단을 지금 3번이나 실패했고 뭐 지금 어떤 것을 당대회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당대회에서 지금 내놔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뭐 1980년 당대회를 김일성이가 6차 당대회 열었을 때 첫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 아들이 나의 후계자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117국의 188명의 대표를 불러놔놓고 전 세계에 공언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 지금 주체 사상에 대한 연구회만 1000개가 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면서 자기 자신 이 당대에서 어떤 이미지를 내가 내놔야 정말 내가 생존할 수 있고 이 다른 주변의 국가들 자기들하고 뜻을 괴를 같이 하는 국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인민을 설득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안 나타나는 건 정말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핵을 5일 5일 터뜨릴까, 5일 10일 터뜨릴까, 예. 아니면 무수단 엔진을 한 번 더 테스트할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왜? 전에하고 달라서 유엔 대북 제재가 나왔으니까 국가들이 안 오는 거예요. 불러도. 큰 빅샷도 안 오고 네. 큰 인물들도 안 오고 기자단들도 오락해도 시큰둥하고 심지어 일본 기자단들은 이 당대회 기간이 얼마인지 인폼을 안 해준답니다. 6일이란 날짜만 얘기해요. 3일 가는지 12일 가는지 7일 가는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 안 정해진 것 같다는 얘기죠. 6일 날 하긴 하는데 보통 하기 전에 전야제,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 한 심지어 올해 갔을 땐 12일까지 갔거든요. 그게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런 거 고민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화국 영웅 칭호를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에서 그 칭호 하나 주는 거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김정은한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아버지는 법에 의해서 영원한 주석으로 주석이라는 용어는 네. 북한에서 아무도 더 이상 못 씁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은 뭡니까?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제1 국방위원장이야. 또 김정은을 총서기로 해서 자기는 제1 비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독자적인 가장 높은 위치를 하나 물론 인민 최고사령관 이런 것도 있지만 노동당 최고위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대외적으로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입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공화국 영웅이라 하면 자기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네. 뭐 신호를 알리는 네, 뭐 그런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